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케어 비트 13번 비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나요? 네. 자, 네. 어, 제가 비트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면 사실 오프 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손톱의 상태에 따라서 오프 비트의 종류가 막 되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케어 비트 같은 경우에는 큐티클의 상태에 따라서 한 사람 손 안에서도 큐티클이 한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좀 빠르게 작업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드릴과 비트를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케어할 때만은 비트를 최대한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어떤 시점에서 이게 좋은지를 알고 계셔야지 시기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비트 방송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트는 13번 비트, 요 비트거든요. 요 비트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추천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나왔는데 지금 13번 나왔어요. 자, 13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비트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약간씩 특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13번 비트는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은가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3번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다이아몬드 소재예요. 그러니까 텅스텐 카바이드에다가 뭐죠? 핫도그에 빵가루 묻혀 놓은 것처럼 다이아몬드가 빠바바박 이렇게 박혀 있는 비트입니다. 다이아몬드 코팅이 되어 있는 거랑 다른 소재예요. 이것은 다이아몬드 가루가 여기 이렇게 박혀져 있는 겁니다. 거칠기는 중간 정도 거칠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부드러운 거, 중간, 그다음에 강한 거 이렇게 있는데 그 중간 정도 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비트가 종류별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파란색 띠가 두른 중간 거를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부드러운 거는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써보시면. 그리고 강한 거는 너무 어, 아무래도 케어 비트다 보니까 그 바디 자체 바로 닿이고 피부에 바로 닿이고 하는 건데 너무 강하니까 사실 조금 잘 깎이기는 하지만 피부에 좀 데미지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 게 이 파란색 띠를 두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케어 비트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강도는 저희한테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그냥 딱 적절한 걸로 여러분들한테 맞춰놨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네. 직원인 줄 알겠어요, 은성마님. 네, 직원인 줄 알겠어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해야 이분이 직원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멘트를 하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춰가 딱딱 들어오시지? 너무 신기하다. 자, 다이아몬드 소개하다 말았는데요. 네, 그래서 띠는 걱정하지 마시고 거칠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중간 정도로 거의 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이아몬드 뷰티를 추천을 받는다 우리 회사에서 그러면 그냥 아마 이걸로 다 추천을 할 거예요. 써보시면 가장 적절합니다. 저희 이 비트를 판매한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됐는데요. 10년 동안 꾸준히 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썼던 사람이 또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말은 써보니까 괜찮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요거는 어떤 용도에 쓰는지를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 첫 번째가 아까 그 소재 설명드렸고요. 다이아몬드가 바뀌어져 있고 거치기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게 용도를 어디다 쓰느냐? 자, 지금 보시면 바로 옆에 있는 이 24번 비트랑 우리 14번 비트가 두 개가 비슷해요. 이거 화면으로 조금 키워볼까요? 키워볼게요. 요 두 개가 잡히도록. 24번과 13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24번이고요. 요게 13번이에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24번 같은 경우에는 텅스텐 카바이드로 돼서 이 비트 자체가 각이 이렇게 잡혀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돌아가면서 뭔가를 깎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얘는 이렇게 생긴 거 안에 막 이렇게 박혀 있어서
박혀 있어서 그냥 깎이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공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왼손 오른손에 그 방향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손이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 방향으로 쓰다가 방향 바꿔갖고 이 방향으로 사용을 하셔도 예, 동일하게 작업이 되는 그런 비트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비트의 장점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왼손, 오른손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 장점이 있고요. 자, 그러면 생긴 모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비트는 별명이 있거든요. 애칭이 있는데 얘 비트 이름이 샵 비트예요. 어떻게 생겨서 그러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얘가. 요렇게. 이게 뭐 같이 생겼어요? 총알같이 생겼다고 해서 샷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매우 작아요. 이거 미리수로 한번 갖다 주세요. 미리수로 잡아도요. 한 3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손톱 안에 딱 들어갔을 때 한 요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사이즈. 네. 요 정도 사이즈. 너무 낮나? 안 보이나? 이렇게 올라가야 보이나? 화면에서 내가 이렇게 올려야지 더 잘 보이나? 아니면 이렇게 더 내려가야지 저기 잘 보이나? 아,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자, 보시면 요게 미리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제가 한 3mm 정도 그랬는데 제 눈이 자인가요? 정말 3mm입니다. 네. 아, 전체 길이는요. 끝에서 끝까지 전체 길이는 한 보자. 5mm, 5mm 잡아야 되겠다. 5mm, 5mm 잡아야 되겠다. 이제 꺾여서 내려오는 그 부분만 한 3mm 정도 되네요. 앞에 샷이 꺾이는 부분이 한 2mm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4mm에서 5mm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4mm에서 5mm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히네요. 자, 그러면 실제 손에 썼을 때 이만큼 다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요 정도 다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도 이렇게 다 있고요. 큐티클 사용할 때 이렇게 다이게 되고요. 다른 손가락도 볼게요. 제 손톱이 좀 큰 편인가? 큰 편이죠. 아, 그래요. 큰 편이래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 손에 제가 새끼 손톱에다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이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큐티클 정리한, 그러니까 왜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밑에 루즈 스킨이 이만큼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눕혀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클 경우에는 이게 밑에 쪽까지 다 닿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만큼 다 닿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다 정리를 할 때는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케어를 할 때는 큐티클 케어를 할 때는 사실 저기만큼 닿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면 거의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걸 다 닿을 수 있는 눕히더라도 다 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옆부분이 페어 쉐입, 그러니까 볼록하지가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생기지 않고요. 일자로 생겼어요. 일자로 생겨서 위쪽 부분이 이렇게 생겨져 있는 크레파스처럼 이렇게 생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눕히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적만큼 다 닿을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보통 이렇게 볼록하게 생기면 한 요런 그러니까 요 정도 부위만 닿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정식하게 옆에 부분이 다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쪽은 또 뾰족하게 생겨져 있어 가지고요. 큐티클을 띄우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큐티클을 하면 좋으냐면요. 큐티클이 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리 큐티클 커트를 했어. 커트 후에 나는 루즈 스킨이 보여. 다시 재작업할 때. 다시 재작업할 때는 이런 비트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볼비트라던가 이렇게 둥글게 생겨져 있는 다이아몬드 비트는 사용하시면 통증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예민해져 있는 큐티클을 건드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위쪽이 좀 뾰족한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비트 중에서 위쪽이 뾰족한 거는 이거랑 20번 두 개가 있는데 20번이 없더라. 두 개가 있는데 저는 20번이 약간 여기 중간에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20번보다는 요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쉬운 사이즈가 작은 그런 비트라서 13번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처럼 보면 큐티클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고객인데 큐티클이 아무리 많이 자라도 막 그닥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띄우고 밑에 루즈 스킨 정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예, 그런 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큐티클이 되게 많이 내려와 있고 딱 붙어 있고 특히 물어뜯는 손톱들 같은 경우 있죠. 그런 분들은 이 니들 이쪽이 완전히 이렇게 좀 뾰족한 게 길고 이런 게 좋고요. 띄울 게 많이 없는 분들은 요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런 비트를 가지고 요게 지금 9-1번 비트인데요. 이렇게 미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 잘 모르시는데 여기 들떠 있지도 않는데 본인 힘 조절해갖고 미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데미지를 주면서 손상시키면서 이제 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띄워지거나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얘로 앞에를 좀 띄워주면서 루즈 스킨 정리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데미지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여기 20번이. 여기 20번이. 보시면. 그래서 20번하고 지금 14번 차이 보이시죠? 20번은 더 많이 좀 짝 붙어 있는 거 띄울 때 사용을 하고요. 지금 13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띄워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좀 딱 붙어 있지 않는 일반적인 큐티클, 예, 그럴 때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배너에 가려서 안 보인답니다. 배너를 지워주세요. 네.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케어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쓸 거예요, 오늘은. 제 손 큐티클 정리 들어가나요? 네. 요 밑에 받치게 뭐 하나 줘야 될 것 같은데 폴리시 병이나 이런 거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물티슈 준비됐습니다. 자, 이 손이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 요 손이 지금 큐티클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 지금 8000 rpm 정도 사용을 했고요. 8000 rpm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방향은 자, 오른손잡이고요. 방향은 F 방향에 맞췄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더 키워주세요.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자, 여기는 제가 일부러 큐티클을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해놔봤거든요. 별로 없는 사람을 좀 그거 하려고. 네, 그럼 할게요. 이쪽 끝에서부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방향으로 헷갈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한 방향으로 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처음에는 힘 많이 주지 마시고요. 가볍게 한번 지나갈게요. 왜냐면 이 가루가 쭉 보이면 큐티클이랑 바닥 쪽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한번 지나가 주시고요. 그리고 큐티클이 많이 없는 분들은 얘를 위쪽으로 밀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요 끝이 돌아가고 있는 비트의 끝이 큐티클에 살짝 닿인다 정도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아프지 않아요. 푸셔도 너무 많이 하면 큐티클 들리면 아프잖아요. 그거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큐티클이 별로 없는 고객이라면 가볍게 큐티클하고 이 비트 끝이랑 살짝 닿인다 정도로만 해주세요. 자, 이때 처음엔 제가 눕혀서 했다가요. 이번에는 약간 세웠어요. 왜냐하면 세워도 샵 비트의 사선 부분이 닿이거든요. 13번 비트에. 요거 정도는 셀프 하시는 분들도 자기 루즈 스킨 정리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렇게 정도 이제 했어요. 하얗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털어서 반짝이 뭡니까? 반짝이 뭐죠?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제 루즈 스킨이 바닥에 있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제 위쪽 부분은 했고요. 그러면 있는 부분 위주로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눕히니까 여기 찔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끝쪽 이용해서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힘이 좋은 쪽은 이렇게 사이즈가 넓은 쪽이 힘이 좋아요. 똑같이 힘을 줘도 잘 깎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뭉치는 거 보이시죠? 루즈 스킨이.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 방향을 어떻게 써서든지 간에 그 지금 샵피트의 그 기둥 형태가 되는 그 부분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제부터는 보고 하셔야 돼요. 가루가 허옇게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손톱이 갈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비비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비비지 않았어요. 저는 한 방향을 빠르게 하다 보면 비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비빈 거 아니에요. 비비는 거 참 의미 없는 작업 같아요. 여기는 덜 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루즈 스킨 정리하고 하는 거는 젤 네일이나 어떤 걸 작업을 할 때 위에 뭔가가 올라올 때 베이스나 탑이나 이런 걸 발랐을 때 컬러를 발랐을 때 방해받을 부분들 정리한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루즈 스킨하고 다 정리를 했고요. 혹시 큐티클이 이렇게 거스름이처럼 남아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주시고요. 니퍼 들어갑니다. 동시에 같이. 니퍼를 전혀 안 쓸 수 있느냐? 안 쓸 수 있는 손이면 안 쓰면 되죠.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니퍼를 안 쓰고는 할 수 있는 방법 갈아내는 건데 제 지금 상태에서 갈아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왜냐면 지금 큐티클 정리되어 있는 상태고 이 얇은 큐티클에다가 저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아프지. 아프기 싫거든. 우리는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어. 힘들어. 이렇게 하고 닦아내 볼게요. 가루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 덜 된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닦아내 볼게요. 자, 닦아내가지고. 지금은 루즈 스킨하고 그쪽으로 초점해서 한번 봐주세요. 가루가 닦이면 다음에 니퍼하고 해서 케어 방송 한번 할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그 가루가 이렇게 있으니 지저분해 보였을 텐데 자, 정리하고 나니까 루즈 스킨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큐티클은 요 밑에 하나만으로도 하고 니퍼로 거스러미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큐티클이 조금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면 요 큐티클이 좀 전에 얘보다는 좀 더 있었거든요. 이쪽은 너무 위로 갔는데. 예, 좀 더 있었거든요. 자, 요것도 이걸로 띄워질 수 있어요. 이때는 눕히시면 안 돼요. 이때는 얘를 약간 세워야 돼. 왜? 끝쪽 부분 띄워야 되니까. 만약에 눕혀서 하잖아요. 그러면 띄워지지도 않고 바닥만 갈리는 거예요. 왜? 얘는 샷비트처럼 생겼어요. 밑에는 원기둥, 끝쪽은 삼각형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할 때는 최대한 조금 세워서 최소한 45도 이상은 세워서 해줘야 된다. 끝만 닿이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때는 RPM을 조금 더 올립니다. 왜냐면 이 루즈 스킨을 일단 띄워서 잘라줘야 되잖아. 그래서 요때는 한 12, 최소한 12 정도는 써줍니다. 뭔가를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약간 세워요. 그래서 큐티클을 띄우는 목적이에요. 요거는. 보이시나? 그래서 가루가 엄청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올까요? 세웠으니까 그래요. 닿이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띄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띄워졌거든요. 이때 RPM이 너무 낮으면 밀려요. 그래서 RPM을 조금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보실래요? 띄워진 거? 이렇게 띄워졌어요. 이게 만약에 막 진짜 너플너플 되도록 만약에 움직이잖아요. 그건 너무 많이 띄운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고객이 오셨다. 그럼 지금처럼 하시는 거예요. 아씨 이렇게 하니까 불편한데? 힘들어. 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루드 스킨 밑에 보이시잖아요. 여기 요런 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보이고요. 그거를 정리를 합니다. 요때는 루드 스킨 정리할 때는 8천 정도 쓰셔도 되고요. 뭐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9천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좀 전에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하얗게 가루만 한번 해서 큐티클이랑 얘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일단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털어내고 나면 지금 아래쪽에 로드 스킨 일부 남는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정리해 주시고요. 사이드 쪽도 힘 약간 주시고 다 됐어요. 이렇게 하셔서 닦아내고 한번 확인할게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보이나? 요런 건 잘라야 되고, 여러분. 요거는 갈아내려고 막 하시다 보면 통증이 와요, 여러분. 네. 고통을 주는 사이에 안 돼요, 여러분. 덜 잘린 거 있으면 뒤에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니퍼 사용 안 하고 할 수 없나 싶은데 큐티클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쓰고 싶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고요. 거스름이 겁나 많은 사람은 어떡할 거야? 계속 갈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그때 찝찝하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니퍼는 항상 여러분들 항상 가까이 두고 일반 케어 하시더라도 가까이 두고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말려서 짜잔. 네, 이렇게 케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에는 로드스킨, 큐티클 띄우고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은 그냥 노멀한 큐티클들 있잖아요. 젊은 분들. 그래서 우리 샵에는 좀 어머님들 말고 좀 젊은 분들이 오고 큐티클이 좀 얇고 이런 분들 오신다 하는 경우에는 요 비트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작업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 옆에 사이드 각질 되게 별로 없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만약에 이쪽 사이드 각질이 조금 있다. 그러면은 옆면을 이용해서 문질러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립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비트는 좀 이렇게 각질이 엄청 많고 되게 딱딱하고 이런 데보다 가장 그냥 평범하고 내 샵에 가장 그러니까 방문을 가장 많이 하는 네, 그런 케이스고 많이 쓸 수 있는 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 방향으로 다 이쪽 방향 저쪽 방향 다 사용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소재의 비트이고요. 거칠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파란색 띠라서 딱 중간 정도예요. 잘 갈리면서도 데미지가 없는 네, 그런 비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어 자체를 드릴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꼭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생각날 때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털어서 또는 초음파 세척기 세척만 살짝만 해주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릴 케어를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씩 소장해야 되는 비트가 아닌가 해서 오늘 13번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